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공자의 단사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 이후의 결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들 우리는 다시 주역을 보면서 한 번쯤 깊이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상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식자를 썼지만 멸자의 뜻인 것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를 죽이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녀가 함께 살면서도 그 뜻은 서로 똑같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생각, 어떤 하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괴상으로서 꾀명이라 괴상으로서 바로 수하라는 괴상과 이녀라고 하는 괴상으로서 꾀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대략이요 규로 상사나 이 화택규라고 하는 이 규계와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규와 유사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녀 동고호대 기기불상등 이것이 규계는 가운데에 이허중이 위에 있고 태상절인 소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화택규계 역시도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지만 결국은 서로가 떠나서 제 갈 길을 간다라는 거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의로 이규요 서로가 갈 길을 간다라는 것 서로가 어긋나게 제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규계 그런데 이 혁이라는 의미는 상식이에요. 서로가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식이라는 것은 멸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 멸식이란 건 뭐냐면 화연적 수건이요 불을 떼면 물이 마르고 물을 트면 불이 꺼진 거 이것은 물과 불을 수평으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식지연이 식이라는 것은 또한 서로 낳아준다의 뜻도 있다. 이게 그러면 이 식자를 썼지만 멸식, 생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의미냐면 상극 중에 상생법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상극이라는 가운데에 동시에 상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상극이라는 말은 멸식, 상생은 바로 생식.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말 자체가 흔히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 경전에서는. 그래서 다시 보완하기를 멸식 이후의 생식이라는 것은 우리 여규양양이라 내 생각으로는 또한 여기에 두 가지의 양상이 있다라고 본다. 취일물원이면 하나의 물건으로 말할라 치면 즉 전자멸 후자생하고 앞에 것이 사라지면 뒤에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면 생과 사가 순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뒤에 것이 살아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금세에 금년에 세운이 진료에 올해의 세운이 다하면 명년에 또다시 하나의 운이 이어나온 것. 이것은 올해가 가면 명년이 되고 명년이 떠나가면 또다시 한 해가 시작하고, 이게 상멸 중에 서로 멸식 중에 생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루로 말하면 오늘 해가 하루를 바퀴를 돌고 나면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초목도 올해에 태어났던 초목들이 이미 사라지게 되면 명년에 또다시 발생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물건 속에서 생멸이 순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생사의 순환이. 그런데 두 가지 물건의 존재로 말하려 치면, 즉 한왕이 서리하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이런 것과 같은 두 개의 존재로 생멸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컨대 불을 태우면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물이 마른다라는 간은 시멸료죠. 이것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느냐? 오직 불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반대로, 자, 물이 불의 극복에 의하여 당하게 되면, 불의 극복에 의하여 당하게 된다는 것은 물이 아래에서 불을 땜으로써 물이 메말라 버리면, 이것은 유유 화생이 왕야라, 이것은 화가 생하면서 왕자는 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수결이 화멸은 물을 트면 불이 꺼지는 것인데, 이것은 화이멸적 유유수제니 불이 이미 꺼져버리면 뭐만 남느냐? 물만 남는다. 오직 물만 남으니, 이렇게 해서 불이 물의 극복에 의하여 당하게 되면 오직 물만이 생하게 되고 물만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되냐면, 두 가지 존재가 잡초를 제거하면, 랑유를 기거해 잡초를 제거하면 잡초 제거한 자리에 뭐가 나느냐? 아름다운 벼가 절로 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병사를 기거이 정기 자충이 계시라, 병든 것을, 내 병든 부분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정기가 절로 충만하게 된다. 모두 이런 것들이 생멸과 생식이 순환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신으로 말하면 호흡으로 말해보자. 자, 비식도 역 전후상생하나니,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앞에의 들숨과 날숨, 이런 전후로 서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분이 연이면, 이걸 나누어서 말하면 호흡이 양상생야라,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내들이쉬고, 이것도 두 가지가 서로의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눈을 뜨면 다음에 감게 되고, 감으면 뜨게 되고, 호흡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이 혁어는 변혁은 뭐냐? 혁구이 신이니 옛 것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옛 것을 바꿨다가 뭐가 해당되느냐? 역일멸이에요.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하나가 생겨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변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건강하지 못한 몸을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개혁의 대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조로 넘어서면서 그 얼마나 고려조의 충신들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가까운 근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새로운 신진 세력에 의하여 그 이전의 세력은 어떻게 도태됐는가. 바로 이것이 생멸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봉호 씨와 괴의 상의로 유교하고 우리는 괴가 앞에 말한 것처럼 서로 갈 길을 어긋나게 가면 규괴, 서로가 죽이고 살리면 혁괴라고 한다. 이게. 이 개념이 다르다. 화택교하고. 자, 기제는 주형 끝부분에 있으면 기제라는 꾀는 바로 하수, 바로 수하기제, 물이 불 위에 있는데 기제는 수재, 화상, 이연을 물이 불 위에 있는데 불활상식자는 하야오. 왜 그러면 거기에 기제교에서는 상식이란 말을 안 썼냐? 여기처럼 한다면 상식이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물이 불 위에 있으니까 택화혁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얼핏 보면. 그런데 연못하고 흐르는 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 감지수는 동수야오. 감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불로서 끌 수가 없어요. 이게. 택지수는 지수야라. 연못에 있는 물은 멈춰있는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솥단지 속에 들어있는 물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게 냇가 밑에서 불 뗀다고 냇가가 마르지는 않아요.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나 솥단지에 들어있는 물은 아래에서 불 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소리예요. 연못물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물이다. 멈춰있는 물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불을 떼버리면 이것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기계꾀는 서로가 죽인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택화형은 다르다. 이것이 흐르는 물과 멈춰있는 물의 차이점이다. 바로 멸식지 중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가 사라지는 가운데 또다시 새로 생겨나는 것이 존재하니 이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의 숨을 들이쉬면 들숨이 있으면 하나의 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의 호흡을 우리는 일식이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의 호흡이 한 번 멈추면 다시 하나의 호흡이 생겨나는, 연결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는 상멸 중에 상식이라고 하는 바로 죽음의 속에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일 내부는 혁이신지라 개혁한 날이 오래되어야 백성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 개혁을 하여도 그 개혁을 믿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명이 열어야 바로 이 궤독으로 말하면 이허중의 문명으로 태괴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야 대형이 정하니 그것이 바로 온형이요 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형통하여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혁이 당할 때 개혁을 해도
타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를 정자 뜻이에요. 개혁을 해도 잘했기 때문에 기해 내망하니라 그 후회하는 일이 이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라. 궤덕으로서 괴사를 해석한 것이다. 백운각시와 명고로 견어 미혁지 선이요 이허중께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개혁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잘 볼 수 있었고 열고로 견어 이혁지우라 바로 이미 개혁한 이후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즐거움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제조 10월 변혁진화는 이 변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비 4명이 외열이면 불가야라 안으로 명철하고 바깥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4명적 결리필진이요 안으로 밝으면 사리를 보는 것을 반드시 극진히 할 것이요 바깥으로 바로 즐겁게 하면 무부로 인정이라 민심에 인정의 이 말은 민심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라. 운봉호 씨와 단미유 회망자원을 연이 단사를 보면 기타 쾌에 단사를 보면 단사의 회망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이게 효사에서는 있어도 다른 기타의 단사에서는 회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지 않은 것을 유혁언지라 오직 혁계에서 회망이라는 구절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혁역은 유해하라 개혁하고 바꾼다라는 것은 후회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혁이 당이라야 반드시 개혁을 하되 타당케 해야만이 기해내망이라 그 후회가 사라지게 된다. 당이라는 글자는 운봉호 씨가 뭐라고 딱 글자를 썼냐면 당자는 이 정자다. 고들정자 뜻이다. 다 개혁을 하되 올바른 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류부정이면 만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주규불신이요 곧 믿질 않고 유불통하니 통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두 부당자, 여기에 당자, 고들정자 이건 올바르지 못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부당적, 타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개혁은 불견혁지혁이요 바로 개혁의 형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요 유유혁지해라 오직 변혁을 하는 데 의해서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혁이 당이라야 변혁을 하되 타당하고 올바르게 하여야만이 기회가 그 후회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성인 신제지효를 가지라 성인께서 가르치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한지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천지여기 사시성하고 천지가 이 변을 여기에 혁자는 변화 뜻이죠. 천지가 변화하면서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탕무가 혁명하면서 천명을 순응해서 바로 민심에 부응하니 바로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때는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것이다. 이건 지극히 개혁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개혁의 위대한 점을 찬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자왈 이 변혁이라는 혁은 뭘 말하냐면 변혁이라는 말을 또 다시 바꾸면 경혁 그랬어요. 변경하고 우리는 이 개혁함을 경혁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이냐 도자리하야 여기에 도저리하야 여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수진 번전 갱번 1번이니 반드시 지극히 한 번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고 번전 뒤집어버리고
변경하기를 한 차례 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완전히 고쳐버린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고친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맹자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상하여 천지동년이 위아래로 천지로 더불어 함께 유행하도록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상하로 동요한 것이네. 기발 소보지제려 이것이 어찌 하찮은 보자가 보완이에요. 어찌 하찮은 보완 정도에 그치겠냐고. 이 소보지 하찮은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는 하찮은 보완이라 하냐면 위 부세구패하야 좀 쇠퇴한 것은 붙잡아주고 폐단은 구제해가지고 축사보지봐야 봐 이렇듯이 조금 보완하고 엮은 거예요. 꽤 맞춘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이 작은 보완은 이 고로가라고 하는 것이 땜장이를 고로가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어에 이건 땜질할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땜질이 아니고 작은 보완은 땜질 정도예요. 그래서 땜쟁이의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혁이라고 하는 개혁은 어떤 것이냐? 수, 철저, 종신, 주조 1번이니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새롭게 한 차례 완전히 쇳물을 부숴갖고 새로 만들어내본 것을 개혁이라 한 것이에요. 새롭게 한 차례 주조를 해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빚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어떤 틈이나 물이 새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틈이 나고 물이 샌 데를 보완하는 것은 땜쟁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은 것이다. 탕무가 천명을 순응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일들이 바로 이 개혁이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괴상으로 보면 연못 속에 불이 있는 것이 개혁이니 군자는 이하야 바로 책력을 사계절의 책력을 다스리고 사계절을 밝히는 것이니라. 자, 사시의 변화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혁하는 데 중에서도 가장 큰 거예요. 추나추동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는 5일을 후라고 그래요. 3우면 15일을 일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종의 절기란 문자를 써요. 이게 15일에 기라고 6기가 되면 90일이 되면 계절이라고 그래요. 석 달이 이 떼시자로 계절을 말한 것이에요. 바로 사계절 360일이 되면 1년이라고 그래요. 3년 만에 한 차례 윤달이 있고 5년 만에 2번의 윤달이 걸쳐요. 3년은 조금 넘쳐가고 19년이 되면 딱 7번의 윤달이 들어가면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일장이라고 서경에서 말했어요. 이게 임천호 씨와 역이라 하는 것은 진헬 역자를 왜 썼느냐? 우리가 책력이라든지 할 때 역자가 1월과 5위, 1월과 5위라는 별자리들이 전차예요. 머무는 곳, 거쳐가는 곳. 그래서 역자를 써요. 이게 해가 지내가는 곳, 다시 말하면 해가 운행하는 곳, 달이 운행하는 곳, 별자리들이 선회하는 것. 이런 것이 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떼시자는 추나추동에 서로 교대의 차서이다. 추 1월 이후에 가정사시라 하루 한 달을 미뤄서 쭉 나가다 보면 사계절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칠역은
이 하루하루의 운행과 선해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사계절을 밝힌 것이다. 이게 주자왈 연못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물이 불을 끈다라는 것이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시설 뭘 말해주고 있느냐, 단 이걸 말한다.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한 것을 말한 것이요. 또 반대로 화성적 극수요. 불이 성하면 물을 이기고 물이 성하면 불을 이겨갖고 있는 것이니 이런 것이 바로 택중 유화지상이다. 연못 속에 불이 있다라는 상을 말한다. 변유나 사시 개혁자 의사라 곧 거기에는 저 사계절이 개혁, 변화, 사계절이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자가 관조상하여 군자가 이러한 상을 보면서 변거 치력 명시라 곧 나아가 책력을 다스리고 사계절을 밝힌다라고 말한 것이니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사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떻게 나누어진가 하면 정월, 2월, 3월은 봄, 4, 5, 6은 여름, 이와 같이 사계절이 나누어지고 한 달에는 반드시 15일 만에 한 번씩 절기가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달에는 입춘우수,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갖고 비가 된다라는 것이니 물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비, 북풍이 불어가지고 얼면 눈, 동쪽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이 녹으면 수, 이래서 우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아서 물로 내린다가 우수다. 2월 달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는데 경칩이라는 것은 겨울잠 자는 벌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이다. 3월 달에는 청명고구. 청명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 모든 물건이 발생하면서 청정 너무나 깨끗하더라. 그리고 명결 밝더라. 생기가. 고구라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살려준다라는 뜻으로 고구라고 말한다. 4월 달에는 이파소만인데 소만이라는 것은 물이 이때에 잘 성장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충만했다 해서 소만. 5월 달에는 망종과 하지인데 이 망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시락 망자는 벼와 같은 것이 전부 다 열매 끝에가 가시락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시락이 붙어 있는 곡식, 벼와 같은 곡식들을 가종이라 파종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모내기 시절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6월달이 되면 소서대서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날씨가 뜨거운 가운데에 바로 큰 더위, 작은 더위로 구분한 것이에요. 올 초에 있는 것은 작은 더위라서 소서, 6월달 한 중간에 있으면 큰 더위라서 대서, 7월에는 입추처서라 해서 처서는 뭐냐? 더위가 장차 이제 물러가려면서 잠처라. 어디에 이제 숨면서 거기에 거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8월이라 하는 것은 백로추분인데 백로라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흰백자가 음기가 점점 이제 무거워진단 말은 음기가 점점 성해지니까 이슬이 어려가지고 응집돼서 이슬 색깔이 하얗게 변해간다 해서 이슬이 하얗게 변해가는 추위가 온다라는 뜻으로 백로가 되는 것입니다. 9월 달에는 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흰 것에서 이슬 기운이 차가워져 가지고 얼음이 오려고 한다 이 말이 장차 응결하려고 한다 해서 한로가 되는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입동과 소설인데 11월에는 대설과 동지가 나온 것인데 소설과 대설이라는 것은 바로 10월 달 초에는 소설이고 10월에 있는 것은 소설이고
11월 달에 있으면서는 더욱더 커가니까 대설이라 한다. 12월에는 소한과 대한인데 소한, 대한 역시 12월 초기에 있는 것은 추위가 적으니까 소한, 12월 보름쯤 중간에 있는 것은 추위가 크니까 대한으로 이와 같이 24계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